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알파입니다. 오늘 10월 17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현재 가격은 업비트 기준 3,570원으로 어제에 비해 약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현재 2.3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프 같은 경우는 현재 8% 정도 붙어 있고,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였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XRP 리플 장기 보유하신 분들, 홀더분들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7월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죠. 차트를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순간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 XRP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은 그걸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래서 눌리고 있구나, 어제 밤사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XRP 차트의 중요한 오더블록,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죠.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황 분석이 아니라 이 홀더분들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누적 수익률 200%에 가까운 이 업비트 내 히든 종목을 선정해서 드릴 겁니다. 또 매도 종목 또한 같이 함께 드릴 것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는 이 신용 리스크의 이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 증시 얘기를 왜 하냐? 나는 XRP 가격을 보러 왔는데 이 단순히 리플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의 공포와 유동성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는 이 미국발 시중 리스크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같은 위험 자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뉴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이 지금 돈을 빼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도록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제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TSMC 실적 호조로 AI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으나 이 지역 은행발 부실 이슈가 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을 시켜서 지수 하락이 됐습니다. 이건 주가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죠. 자,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는 이 TSMC 실적 호조에도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행 부실 대출 문제가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시장 전반적인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은행권 신용 리스크 확산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가 됐고, 이 시장이 이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이 돼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골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사례, 이 뉴스가 뜨면서 어제 장중 한때 비트코인과 XRP는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지역은행 하나 터진 게, 이런 이슈 터진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은행 두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자이언스 뱅코프를 한번 보시면 이 자회사에서 이 최근 대출 대손상각 처리를 공시했어요. 이 대손상각 규모가 거의 5천만 달러에 이뤘어요. 이 뉴스가 뜬 후에 약 13%에 가까운 하락률이 주식이 하락이 됐고, 이 부실 대출 사태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집중이 됐으며 이 투자자들의 지역은행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한번 보게 되면 이 부실 내용은 특정 차입자 상대 사기소송 제기 공시 이렇게 떠 있는데 이 규모는 미공개했습니다. 주가 하락률은 약 마이너스 10.8%. 특정 대출자에 대해서 이 사기소송 제기 이후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이제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 전체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 중형은행 두 곳이 대출 부실이 났다 이런 수준이지만 이 시장이 공포에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이 뉴스가 작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기억하시죠? 이 파산의 기억을 다시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은행 하나 터지고 그 다음 옆에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럼 돈 빼야겠구나.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SVB 터지고 시그니처 터지고 그 다음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무너졌습니다. 그걸 저희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이 시장은 그때를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팩트보다는 이 심리의 불안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후에 이 비트코인과 XRP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자산이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고 보기엔 이 미국 증시가 열리자마자 리스크 자산 전반이 한꺼번에 눌렸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자이언스 뱅코프 또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두 곳이 무너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혹시 이번에도 금융권 연쇄 붕괴로 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금은 다시 달러와 채권 또 골드 이런 식으로 안전 자산에 돈이 몰렸고 반대로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일시적으로 매도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경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지금 돈을 빼고 있는지 또는 이 공포를 이용해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보다 심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 심리가 다시 이 공포 쪽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쏠리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10월 10일 날 우리는 피해 금요일을 겪었죠. 그래서 시장은 연쇄 부실의 확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라이커스 홀딩스의 파산 이후에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업체에서 대형 은행으로의 신용 부실이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용 부실 확산 패턴을 보게 되면 이 트라이커스 홀딩스가 파산한 후에 이 JP 모건은 약 1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의 손실을 잃었고 피프스 서드 뱅코스는 잠재적 손실이 약 2억 달러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 CEO는 이 대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한 상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업계에 일회성 부실 대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투자자 심리들이 부담을 받고 있다. 헤지펀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신용 관련 손실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바로 직전에 우리는 무서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실 대출 이슈가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영향을 금융주의 전반적인 하락과 그로 인해 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정책과 매크로 불확실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은 이 지역발 신용 리스크 외에도 이 정책과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복잡한 요인에 더욱 심화되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재 17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고 이 시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확신을 얻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이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러면 세력들은 어때요? 지금 개미들을 갖고 놀기가 좋죠. 이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미 털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연준에 엇갈린 신호가 하나 있었죠. 이 이사들 사이에서도 25bpm 또 다른 의원은 50bpm 이렇게 얘기하는 발언을 했고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나은 상황이죠. 여기에 또 지정학적 변수가 있죠. 자, 트럼프와 푸틴이 2시간 통화 이후에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합의 소식이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하루 전에 알려주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안전자산에 선호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과 미국이 현재 관세로 인해서 서로 견제 중이죠. 둘 다 지금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열려 있다. 중국 측에서도 미국과의 협의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은행에 신용 스트레스가 생겨버리면 이 달러 유동성 경계가 확대가 돼요. 즉 위험 자산으로 회피가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있은 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스트레스들, 금융권의 스트레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은 하락 기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자금 흐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 주식시장 내에 자금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빅테크의 강세, TSMC 실적 호조로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이 알트코인 매도부터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매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뉴스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위험 자산은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밤사이 일어난 일들 이렇게 알아봤고 XRP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기준 XRP 일봉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미리 차트를 준비했는데 일단 1차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이 상승할 때 이 세력들의 매도 블럭, 이 매수 블럭을 확인한 지지선으로 두 번째 2차 지지선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6월 말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이 부근, 이 오더 블록을 2차 지지선으로 잡아놨고 그 상태에서 200일 저항선,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수 이동 평균선인 이 200일 저항선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더 블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매도 오더 블럭, 이제 초록색은 매수 오더 블럭. 쉽게 얘기해서 사고 많이 팔고 많이 팔렸던 그 자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걸 가지고 이 단기, 중기 또 홀더분들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관점은 이 11월 6일까지는 이 채널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드릴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1차 지지선인 2.2달러 부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200일 저항선인 2.64달러 정도 이게 중요한데 이 채널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11월 초에 이때 방향성을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현재 이 매수 오더 블록이 강하게 되어 있는 1차 지지선 2.2달러 말씀드렸죠. 이 부근을 단기적으로 하방에 터치했을 때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는 200일 저항선, 이때 2.6달러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저항선이 2.9달러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가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선 잘 보시고 2.6달러가 깨지면 2.9에서 3달러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대로 이 1차 지지선 2.2달러를 깨게 되면 이 2차 지지선인 1.9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으니 이때도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적인 시나리오는 이 2.64달러 200일 저항선에 과매도 해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3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돌파 실패했을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이 지지선을 이 세력들이 재매집 후에 이 11월 초 이때 변동성이 확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1.9달러와 2달러 부근을 지지 유지 시에 7월 전에 보여줬던 이런 장기간 눌림목 매집 패턴이 재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2차 지지선인 1.95 하락 시 이때는 세력들의 신규 사이클로 넘어가는 신호로 이 1.2달러까지 열려 있음에 이때는 추가 보유량을 늘려나가심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같은 움직임을 말씀드릴 것이며 제가 이 가족방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XRP는 이 2.64 오더블록에서 이 오더블록 중심으로 이 세력들의 공급과 매집의 경계선 위에 있다고 봅니다. 자, 2.64는 단기 매도 존이고 2.20달러 이때는 핵심 매수 존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XRP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알트코인, 제 알파 시그널 프로그램을 이용한 평균 수익률 200%에 가까운 히든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매집 신호가 잡히고 있는 히든 종목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냥 감으로 고른 게 아니라 제 자체 프로그램인 이 알파 시그널, 지금 보이시죠? 이 시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착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릴 때마다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 저는 이 알파 시그널 프로그램으로 올해만 해도 어피트 내에서만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걸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거래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5월달까지 영상 자료고, 제가 이것만 혼자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겁니다. 자, 누적 수익률 200% 가까운 수익이고, 이렇게 핀포인트로 다 마감을 시켜드리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익을 봤을 때는 200% 가까운 수익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을 한번 보실 건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바이낸스 내에 종목 427개를 서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서치가 되냐?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살아남으면서 제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지표들과 데이터,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12개의 게이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줍니다. 주게 돼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필터링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값이 떴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파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제가 차트로 구현을 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XRP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알파 신호가 떴을 때는 매수하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베타 신호했을 때는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아직 베타 신호에서 알파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6월 24일 이 신호에서 뜨고 나서 그다음 매도 신호가 그냥 매도 신호, 베타 신호가 아니라 해골 표시 보이시죠? 이건 강하게 엑시트 하라 이런 신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좋았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제 텔레그램방에서도 다 공유가 된 부분인데, 드리프트 종목이었어요. 어비트 내에서 한 거고, 1차 매수가 500원에서 800원 1차 익절이 끝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도 750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은 상향 방향이니 이때 실시간 브리핑 드리겠다. 이렇게 핀포인트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1100원 이상은 자유 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만 해주시면 다른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으로 가시면, 자, 이렇게 댓글창에 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표시 나오는 것을 이제 알파 프로그램 매수 매도 알림기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대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XRP 이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봤고, 내일도 수익 가득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